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움과 난세를 극복하는 길은 자기 자신과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거짓, 위선, 허위의식을 버려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또 우리들 병원 대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대상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농단의 의혹,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감찰농단 의혹, 그리고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의혹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농단 모두가 심각한 문제고 뿌리 뽑아야 할 적폐들이지만 정치 공작으로 국민 주권을 농락한 선거농단의 의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채 흔드는 국민 주권 침해라는 점에서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관여함으로써 울산시장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뜩이나 국정 전반에 걸쳐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최대한 변명과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청와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불에 데인 것처럼 펄펄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을 일으킨 첩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외부 인사라고만 밝혔었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난 직후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제보자로 지목돼서 부정선거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용 첩보를 기획 생산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 제공받은 첩보를 편집해 이관만 했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송병기 부시장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해서 자기가 먼저 김기현의 첩보를 주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제공받은 첩보를 편집해 넘겼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그것을 요약 편집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또 제보자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거나 A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라고 하는 등 신상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송 부시장으로 또 A 행정관은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문모 사무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받아 요약 편집했다는 문 사무관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얘기가 퍼지자 그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가 외부 제보자라고 했던 사람은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물인 송병기 부시장으로 밝혀졌고,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 경찰청, 황운하 울산경찰청 순으로 첩보가 전달돼서 그 덕을 본 송초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인물인 바로 송병기 부시장입니다. 거기다가 해명한 것까지 청와대와 엇갈리면서 선거 개입용 하명 수사였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번져가자 박기성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부단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 최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송 부시장이 권력형 선거 부정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 편집해서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선거농단 등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거센 파도가 순차적으로 몰아쳐 올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급해지면 청와대조차 급한 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현장을 모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망한 민정비서실 백 행정관이 울산에 갔던 것은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던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거짓말을 낳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형벌은 남들이 믿어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국격이 최근에 급격히 우습게 된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졌다고 하십시오. 잘못했으면 내 잘못이라고 하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하세요. 거짓말을 꾸며대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상황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과 난세를 극복하는 제1장 제1조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거짓과 위선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